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인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도 채팅창에 참여하게 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아직 방송이 시작을 제가 방에 못 들어가가지고요. 네, 방셔틀 TV에 지금 접속하고 계신가요? 네. 왜 저는 접속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해는 벌써 벚꽃이 많이 피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서울은 아직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 2, 3주 정도 있으면 서울도 반드시 많은 여의도의 윤중로의 벚꽃과 또 완연한 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른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자료는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서 어떤 호재를 바라보고 어떤 지역이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전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철 개통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과거에 개통되는 시점의 자료들을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GTX A 노선과 그리고 여러 급행전철과 지역마다 중심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철과 교통의 공사들이 많이 집중을 받고 또 이러한 한파 속에서도 유일하게 꾸준히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또는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바라보는 곳들이 다 이렇게 전철과 관련된 곳들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구리라든지 하남 지역들이 서울의 강동과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과시권적인 공사로 인해서 서울은 굉장히 얼어붙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구리랑 하남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과연 전철 개통과 함께 집값이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개통된 지역들과 함께 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그 결론의 시간이 되시면 아마 조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철 개통이 됐던 그 4가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일단 오늘 갖고 왔던 지역들 4군데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한테 생각해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 김포공항에서 신논현까지 가는 구간이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갖고 나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정자역 가는 신분당선을 처음 타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사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강남에서 정자역까지 17분인가 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최신식 설비에 진짜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분당선이 개통될 경우에 개통됐던 시점에 집값이 올랐는지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철이 개통되면 반드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7호선 연장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예. 이 연장되는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최근에 개통된 신분당선 남부 연장 광교역까지 개통되는 4개 노선의 각 기본고시 시점과 착공과 준공 시점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먼저 제일 먼저 개통됐던 9호선 1단계 김포공항에서 신논현 가는 지하철을 한번 보면요. 2006년 6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2009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계획된 것은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한 8년 정도 걸쳐서 개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통되는 시점에 인근 지역의 집값을 한번 차트로 그려와 봤습니다. 현재 여기 보고 계신 아파트 단지는요. 가양 급행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도보로 한 300m 정도,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있는 가양 6단지의 제일 작은 사이즈의 아파트 차트인데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의 표시가 착공을 했던 공사를 시작했던 시점에 그때 당시의 가격 기준점이고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말 그대로 여기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통하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약간의 주저함이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막대기가 이제 개통되는 시점인데요. 개통되는 시점에 하나도 눌림 없이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전철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완공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철 공사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요쯤에 제가 제 지인의 집을 마련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8, 9천만 원 정도로 마련했던 아파트가 입주하고 개통될 때쯤에 2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철의 개통이 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투자에도 전철이 개통될 즈음에 한 2, 3년 전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2011년도 10월 달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신분당선이 보시다시피 공사를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200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집값이 좀 올랐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가격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로 2005년도부터 집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나온 세 단지들은 다 정자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집값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 비싸요. 막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집값이 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받지 않고 또 강서구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이면서 방이 3개인 2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90년도에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5억 5천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집값이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기에는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내 집에 내집 마련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집을 좀 먼저 마련하시는 것도 경험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많이 아는 게 여기 개통될 때쯤에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도 역시나 신분당선이 개통이 될 때 이쪽 지역의 정자역의 집값이 강남에서 14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서초역 정도의 집값 정도까지 좀 가깝게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방배역 정도의 집값 인근의 집값 가격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정자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요. 제가 찾은 단지들이 개통되는 시점쯤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철 개통되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했는데요. 요 정자역 인근에 소형 아파트인 니티마을 4단지의 20평대라든지 또는 근처에 상록라이프의 중형 아파트인 37평 아파트 역시나 제가 여기 선을 꺼놨던 시점에
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 집값을 한번 보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개통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상로라이프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집값 전철 개통되고 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때 당시 시점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튼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은 강남으로 굉장히 빠른 접근도를 준다라는 점에서 우리한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 노선은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한 지역은 분당 같은 지역은 오히려 거의 오르지 않은 집값이 전철 개통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 지역의 차이는요. 그 다음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다음번 노선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전철 개통이 되면 바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계획에 개통되기 2년 전쯤에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개통되기 2년 전쯤에 투자를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 7호선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일부 지역입니다. 부평 지역이었는데요. 삼산체육관역 인근과 부평 시청역 인근의 20평대 아파트의 가격들을 개통되는 시점에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개통된 시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서울 강서 지역에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보고 나서 역시나 2011년도에 7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쪽 지역에 집값이 오르겠지 하고 들어갔던 아파트 단지가 아래 나와 있었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오르지 않았고요. 개통도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1년이 늘어지게 됐기도 했고요. 여튼 개통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이 두 지역도 오히려 개통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또는 거의 오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